2025년 8월 17일 오후 9시 1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자, 오늘은 좀 여담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인 메일이나 이제 겐톡으로 좀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제 남들은 그래도 좀 벌고 있는데 나는 좀 아닌 것 같고,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왜 익숙하게 이제 수익이 나고 왜 나는 아닌 건지, 이제 진짜 재능의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답은요, 좀 드린 시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많은 내용들도 있고 또 많은 고민들을 진짜로 어, 본인이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제 결과값만 이제 보려고 했던 건 아닌 건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주어진 상황이 좀 각자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핑계 삼아서 나는 안 돼, 뭐 나이가 많아서 안 돼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냉정하게 말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늦은 것 같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코인을 했든 미국 시장을 했든 뭐 국내 시장을 하든 어쨌든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메일 주신 분이 이거를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길게 주셔가지고 아무튼 제가 뭐 영상으로 답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들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오늘 텍스트를 좀 적게 해가지고, 자, 미국 방위비 인상 원자력 협정 관련주 두사이너빌리티 한전산업 한국전력 BHI. 곧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되죠. 미국 쪽에서 이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좀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에너지 패권과 군사 패권으로 맞부딪힐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원전을 통제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게 목적이고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위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국민 세금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원전 기술력이 통제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꽤나 약해질 것이고, 길어지더라도 원전의 독자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원전의 독자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동맹국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래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좀 우위가 없잖아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점권을 분명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력권에서 내달 수수료 인상한다. 한국전력과 세명적 일진전기, 그 다음에 ESS를 한번 넣었습니다. 전력권에서가 수수료를 15.4% 정도를 인상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는 태양광의 문제라는 지적을 하면서 일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최근 태양광 발전 급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태양광은 알다시피 낮에는 전기가 넘치겠지만 실제로 밤에는 공급이 끊어지는 단방향성을 띠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력거래소가 개통 운영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거고, 내용으로 보면 태양광의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살펴보면은 ESS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과 분산 설비를 늘려야 하기 때문인데, 어쨌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좀 주목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릴리, 유럽 약가 인상, 블루엠텍과 DN이 바마텍 등등등. 릴리가 미국에서는 가격을 낮추고 유럽에서는 약가를 높인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쉬운 해석으로 보면 됩니다. 미국 정부에서 약가 인하 압박을 거세게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IRA로 약값 협상 확대가 가장 큰 이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유럽 소비자들만 피해를 봅니다. 제약사들이 미국 눈치를 보게 되니까 유럽이 대신 너네가 내라 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는 고스란히 환자들과 국민들이 보는 것.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국 바이오들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의약품 접근성 확대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어쨌든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실적 부분에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돼서 어쨌든 릴리는 좋은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HMM 2조 자사주 소각 관련 HMM 해운의 공룡 중에 하나인 HMM은 2조 원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는데 아주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죠. 2조를 사들여 가지고 이제 소각까지 한다는 거고, 기업 자체에 돈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2조는. 자사주 소각은 주주 가치 극대화를 올리고, 그리고 시장에 풀릴 주식이 줄어들게 된다면 당연히 가치성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 가치 제고와 민영화 수순 퍼즐이 맞춰보면은 딱 맞아떨어지고요. 단기적으로 주목도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운 인프라들도 연쇄 모멘텀을 이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남북은 원수가 아니다. 인디에프와 신한 일신 석재 코데지 컴바인 등등등 굉장히 뜨거운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번 정도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라서 의미가 없이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원수가 아니다 라는 뜻은 남북 관계를 다시 대화 협력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를 2번 정도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보다는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 메인 테마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라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재료성이 길게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마스가, HC중공업, 하나오션 등등등.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는 여러 테마들이 존재하겠지만 마스카 프로젝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선업계와 원전, 에너지 협력을 아우르는 초대형 협력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 마스카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한국과 미국이 원전, 조선, 에너지, 방산까지 패키지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말하고요.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미국에서 너네 기술 우리 쪽으로 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준다면 받는 것도 있어야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 이벤트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실제 계약 규모 등을 체크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조선업에서는 호재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로 좀 많이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럼프 젤렌스키 18일 3자 회담 휴전 논의, SYST 전진 건설 로봇 등등등. 개인적으로 정말 휴전을 하려는 건지 좀 지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피로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죠. 유럽 내 불만이 꽤나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3자 회담이 진짜로 현실화가 된다면은 전쟁의 판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은 이유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일부 돌려준다는 내용과 대신에 이제 돈바스 나머지 땅을 돌려받겠다라는 내용들을 공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내용들을 공유를 한 건 이번 처음입니다. 그래서 땅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전쟁의 막바지로도 갈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진짜 빠르게 움직인다. 중국의 제약바이오, 관련주 알테오젠, 보르노이, 리가캠 등등등. 중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성장세가 매우 무서운데요. 이제는 단순히 추격자 수준이 아니고 주요 시장에서 한국과 글로벌 강자들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세가 왜 뚜렷하냐면 확실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데, 세제 혜택하고 R&D 투자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는, 신약을 겨냥하면서 임상 신약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강점인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까지 빠른 성과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조금 해야 될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 경쟁에서 더욱 치열하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감은 계속 쌓인다. 국내 화장품, 파마리서치, APR, SMCG, 제조. ODM이라고도 하는데 제조라고 보통은 알지만 기획 개발까지도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생산은 이제 ODM, 제품 판매는 브랜드들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주목도가 높은 부분이고, ODM 빅4 기업들이
상반기 매출만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감이 부족한 게 아니고 쌓인다라는 표현이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매출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차후 글로벌 시장 패권 싸움의 강자로 등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안칩 첫 양산 ICDK 라운시큐어 드림 시큐리티 K사인. 삼성전자가 모바일용 보안칩을 업계 최초로 양산한다는 내용이고요. AP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보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양자 컴퓨터조차도 뚫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게 만약에 팩트가 된다면 진짜 꽤나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양자시대 보안 솔루션을 삼성전자가 최초로 현실화한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고, 미래 사이버 전쟁의 방패로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포 아파트 스프링클러 없었다. 공동주택 중에 35%만 설치했다. 자, 마포 아파트가 이번에 화재가 나면서 또 사망사건도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내용이 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이렇게 35%만 설치되어 있다는데 10곳 중에 7곳은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사실상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화재에 노출이 되겠고, 안전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아직도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다시금 부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게 멤버십, 여러분들 불확실성 시장일수록 정보와 분석이 무기죠. 남들보다 한 발짝 빠른 정보력, 그리고 1% 수익률에서 더 큰 수익률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값비싼 멤버십 금액을 내시면서 본전을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합리적인 금액에서 질 좋은 정보를 받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얕은개미 멤버십 가입 고정 댓글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는 얕은개미 채널 가입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체크를 조금 해드리자면 여기 얕은개미 채널에서요, 여기 보시면 가입 버튼 있습니다. 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3만원짜리 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가입 버튼 있죠. 가입 버튼 해주시고 여기 게시물이라고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를 들어오시면 제가 올려놓은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클릭해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그거 들어오시면 되고요. 고정 댓글로 제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니까 항상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